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오영미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원래 1과부터 48과까지 본문 강의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없는 과도 있긴 하지만 부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어제 그 편집까지 다 끝난 게 뭐였냐면 관용구, 강역구, 너리까이, 관용구의 이해. 그게 제 재미있는 일본어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 강의 말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넣은 부분들입니다. 뭐 고토와자 속담도 벌써 했고 뭐 전체 모든 속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발췌해서 그거를 실었고 그걸 강의 그 부분도 이미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게 뭐 조금 있는데 이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뜯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로젝트를 써서 이게 화면에서 보면서 제 얼굴도 보고 입도 보고 동작, 행동 이런 분위기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전달력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그래 중요한 거긴 한데 아주 옛날에는 외국어는 대면 수업 아니고 원거리 원격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448페이지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9가는 이제 강독인데 부분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48가 부가자 맨 마지막과 거의가 표현 윤형의 연구입니다. 효겐, 본게노, 겐규 여러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뭐뭐한 끝에 온갖 어떤 경우에는 바꿔 말하면 뭐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표현들 예문 속에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많잖아요. 표현 문형 사전, 효겐, 본게, 지쇼, 지땡 이런 책들도 저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췌하고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겁니다. 따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거를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주말에 할까 싶습니다. 강의를. 언제나처럼 제가 고개를 숙이고 연필로 써가면서 이렇게 후리가나 달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얼굴 밑으로 숙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해. 코도 막히는 것 같고 입도 뭐 그래 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자수거, 요지주국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아이마의 모코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일본 해설을 써놨습니다.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애매모호란 말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설 같은 거 말이죠. 해설 뭐 다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일기당천이라든가 일조일석이라든가 유유낙낙 뭐 딴 사람 의견에 그냥 뭐 자기 뜻을 갖지 않고 막 이렇게 딴 사람 의견에 따르는 거를 유유낙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또 뭐가 남아있냐면 미세고 의성어 일본은 의모라고도 하는데 의성어를 문장 속에서 공부를 하고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이고 의태어가 있는데 어떤 동작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깔끔하게라든가 포기한다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인물들의 그 연설문 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죠? 일본 천황가의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우리말 공주인데 이 사람의 성에 대한 된 거에 대한 그 감상을 말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또 강독 좀 이것도 부가적으로 지금 하나 잠깐 실어놨었는데 이것도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수업을 하겠는데 성격어, 존경어 이건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결명어, 보통말, 그다음에 존경어 그걸 어떻게 쓰는 건가라는 그 부분도 이렇게 다 아직 제가 강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이건 앞부분인데 344페이지니까 난도고, 난독 한자 일람 읽기 어려운 한자들 있잖아요. 일본에요.
그것들을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설도 밑에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것도 조만간 강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그리고 이런 딱딱한 말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시시각각이라든가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 딱딱한 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쓰면 되게 뭐지 이렇게 야, 지금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을 쓰고 있냐라는 느낌을 줄 정도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위한 공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만 다 필요한 거니까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의성어, 의태어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기본 표현들, 문법, 문형 그게 천만 배는 쉽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전부 다 읽혔으니까 제 교재에서 일본어 문법, 말을 만드는 방법, 뭐 존경어, 겸양어 모든 걸 포함해서 수동표현, 존경표현까지 해가지고 빠진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런 사자수거, 여지주구부 같은 거, 의태어 같은 경우도 본문 하면서 공부 많이 몇 개 등등등 나오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가 천대받는 시대에 천대를 받나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맨날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하면서 마치 암기하고 외우는 거를 죄악시하는 그 이상한 풍토가 생겨가지고 왜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바탕이 없이 어떤 사고가 가능하고 철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본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야. 자본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 자본금이 기초가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것을 죄악시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창조적인 것 하면 좋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지만 아무튼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왜 잘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주입식 교육. 일상에서 항상 한국말을 듣고 그러니까 한글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5살, 6살 되면 한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반복과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자연스러운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어는 왜 창조성이 있을 수 없냐? 여러분이 말을 만드는 것에 한국어 여러분들이 말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의 인토네이션이라든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독자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모방이고 흡수하는 거고 흡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실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인데 좀 본능적으로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요령, 편법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외국어에서는 어떤 사항을 공부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국어는 말은 내가 50의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60, 70까지 추정이라든가 느낌, 분위기, 추론 그런 것을 통해서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외국어긴 합니다. 말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제 책 500페이지로 훨씬 넘는 책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 항상 겸손하라고 하잖아. 謙성이라고 하는데 이 교재는 퍼펙트합니다. 제가 요새 대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토를 한다는 게 문제가 좀 발견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옷자도 입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대신 공부하는데 이렇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분투하셔야지 됩니다. 자, 퍼펙트한 일본어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 인제 나머지 강의 끝나면 인제 기본 강의 기본은 이미 끝났고 본문 강의 끝났고 부가 자료 강의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의했던 게 사실은 마음에 들 일이 없죠. 뭘 한 것도 제가 이상해서 마음에 드는 과거의 것들이 제게 마음에 드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할 때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건 많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수준이 낮았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걸.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든가 그런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짧은 동영상이지만 찍겠습니다. 봉여미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이 두꺼운 책 한 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음 일본어 마스터 그걸 따라올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충분히 소화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150%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일본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하네. 어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일본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하면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본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특히 엔지니어들 그리고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어 반드시 하겠죠.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운이라고 하잖아. 사람 인생에 운이 필요하다고. 그거 생각하면 수많은 노력을 하고 미친 듯이 노력해도 운이 안 따르면 정말 안 됩니다. 음.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잘못인가? 운이 안 좋은 거지. 실력과 노력과 실력과 그리고 운도 다 합쳐져서 좋은 일이 생기길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길 기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절실히 이렇게 애원하는 건 아니지. 절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이든가 제 동영상을 다른 강의 일본 관련 강의라든가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